넘기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로 해서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병 판단 사례, 뇌졸중 등 머리 질병. 머리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뭐 이제 가장 흔한 것이 뇌졸중이고 뇌경색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뇌에 따라 가지고 이 팔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전 뭐 그걸 의학적인 병명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뇌 기능에 따라서 말을 잘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뇌 기능에 따라서 뭐 팔다리를 잘 못 쓴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 반신불수가 생겼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신불수가 생겼다는 것이 팔다리가 아파서 반신불수가 생긴 경우도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뇌 작용에 의해서 팔다리를 잘 못 쓰고 뇌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 말을 잘 하던 말을 뭐 말을 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뇌에 대한 거는 이것이 요 자리에 이론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 뇌의 중병 DNA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운이고, 주운 중에서도 두 개의 주운 중에서 요것이 이룬, 그 사람이 사주 주인을 뜻하기 때문에 요것의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뇌 관련 중병, 뇌졸중이 됐건 뇌경색이 됐건 뇌출혈이 됐건 또 뭐 뇌에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뭐 그런 뇌 관련 중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DNA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이룬이 가리키는 간지가 몇 살 때 어떻게 변하느냐, 크기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몇 살 때 뇌 관련 뇌졸중이 됐건 뇌경색이 됐건 그런 중병에 걸린다는 것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그러느냐? 이 사람 경우에는 이 주운이 기룬이에요. 기룬 중에서도 핵심인 용신 기룬인데 그 크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룬 크기는 32.9%고, 그 다음에 여기 부은 크기는 내가 뭐 귀찮아서 안 써놨는데 여기서 요거 빼면은 대략 한 7점 한 몇 퍼센트 되겠죠. 이 이룬 크기가 32.9% 내가 빨간 걸로 해놨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24.99%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25.00%를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이게 기룬이라서 아주 좋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젠가는 요 숫자가 32.91%, 따라서 25%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25% 초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뇌 관련된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병 시기는 바로 얘기한 여기 간지에서 무가 창출되거나 무의 크기가 커지거나 아니면 무가 어떤 교란 현상을 생기게 하거나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때 이 사람은 뇌졸중이, 뇌경색, 뭐 뇌출혈 아니면 뭐 기타 뇌에 관련된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나이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걸리는 기간도 알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죽느냐 사냐는 뭐 당연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치가 되느냐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뇌졸중이라고 뭐 이건 뭐 실존 인물로서 뇌졸중인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꼭 뇌졸중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뇌에 관련되는 중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이거 앞에서 설명한 건데 뭐 여기다 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무의 표길리학 DNA가 있다. 아까 그 DNA 10개 쭉 쓴 중에서 표길리학 DNA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무에서 이룬 무의 표길리학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졸중 등 머리에 관련된 중병을 항상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죽느냐 아니냐, 아니면 반신불수가 되느냐, 말도 못하느냐,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도 알 수 있어요. 특히 그래서 무가 창출되고, 아까 얘기했죠, 무가 창출되고 폭등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요 시기가 바로 첫 번째 뇌 관련 중병에 걸리는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중병을 내가 이제 하나 더 예를 했죠.
근원 재성이 아군이고 크기가 거기도 25.64%로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원 재성이 아까 넘겨보면 그 앞에 걸 보게 되면 오행수였거든요. 오행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뇌졸중도 위험하지만은 수가 그러면 보통 방광이라든지 이 혈액이라든지 뭐 신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광이나 혈액 이런 데 염증, 혈액, 방광 이런 데 질병도 예상이 돼요. 그러면 역시 그 병도 언제 오행수가 어떤 형태로 크기 변화가 생기느냐를 살피면은 몇 살 때 이 사람이 신장, 혈액, 염증, 방광 이런 거 관련된 중병에 걸리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절묘하게도 그 근원 재성 수가 후상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반작용, 지난 시간에 상반작용 얘기했었죠. 그 상반작용 중에서도 후상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행목이 증가하거나 오행수가 하락하여서 후상길이 깨질 때, 요건 이제 나중에 사주학 진술을 강의할 때 이제 듣게 되면은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겉으로 보면은 아군이지만은 이 사람은 거기에 후상길이라고 하는 상반작용을 일으키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작용을 일으킬 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상반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아군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신장병, 신장 관련 질병이나 혈액, 어떤 염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거나 아니면 방광 쪽에 조심해야 된다. 즉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뇌에 관련된 거에 중병에 이제 1순위로 신경 써야 되고, 2순위는 신장이나 혈액, 염증, 방광에 관계되는 질병을 걸리지 않도록 일단은 조심해야 되고, 이제 2순위가 요쪽 병이죠. 이제 그리고 그 발병 시기는 이제 얼마든지 확인해 보면은 발병 시기가 나타나고 발병 크기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뇌 관련 병 1순위, 2순위는 신장이나 혈액이나 방광이나 이런 데 관련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이제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병을 갖다가 무사히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자, 두 번째 사례. 이제 우리가 보통 천식 이런 병 많이 걱정하죠. 천식 걸리거나 기관지. 그다음에 특히 요즘은 담에 대한 담낭, 담즙 이런 것에 관련된 병에 대해서 요즘 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또 빨간색으로 25%가 돼 있죠. 여기에 아까 1번에는 이쪽 이론에 가가지고 빨간 숫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표를 딱 보내고 나니까 이쪽에 오행화에 가가지고 딱 빨간 줄이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앞에 사람처럼 표길이통에 따라가지고 오행화에 가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관지 개통, 그래서 천식에 고생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담 쪽, 담낭, 담즙 이런 담 쪽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넘겨보세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편격, 정격도 기른 희신교군에 모두 아까 그 25% 빨간색이 다 그 격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모두 있고 거기에 바로 표길리통 중병 DNA가 숨어 있어요. 겉으로는 기른인데 그 기른 속에 바로 이렇게 표길리통 중병 DNA가 숨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살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신장이나 방광, 또 나는 굉장히 각종 염증에 내가 취약하구나, 또 나는 혈액에 관련된 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구나.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러면 신장이나 방광 이런 것들, 특히 염증 관련된 거는 요새 보면은 굉장히 염증을 어떻게 해소한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신경 써서 자기가 건강 관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데에서 심각한 천식을 비롯한 기관지 중병이지만은 또 쓸개 등의 중병이 발생하여 심하게는 사망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구신 아군이 후상길이 아니므로 오행 목과 수가 창출될 때 신장, 방광, 혈액 관련 중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앞에 1번 했던 사람은 후상길이 창출됐기 때문에 이제 뭐 전혀 문제가 없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위험할 때도 있지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후상길이 아예 창출되지 않으니까 항상 이런 뭐 기관지 천식 뭐 이런 것에 노출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쪽에 자기가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특히 그쪽 오행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25%짜리가 27% 되고 30%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병이 크게 걸릴 가능성이 크게 걸리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니고 크게 발병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망연기 죽는 사망연기와 일치되는 날이면은 그 병으로 그때 죽는 거예요. 그 병으로. 그러면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사망연기와 중병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병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변에 많이 듣죠. 뭐 암 말기라 그랬는데 의사도 뭐 더 이상 이제 못한다. 뭐 남은 시간이 뭐 3개월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는 그래서 아직까지 뭐 10년 더 잘 살고 있다. 그런 이유가 그런 것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망연기와 중병 DNA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사망연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어떤 중병에 걸렸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암사기라고 의사가 판단했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연기와 겹치지 않으면 죽지 않고 요 말은 또 무슨 얘기냐면 사망연기와 중병 DNA가 별로 크지 않은데 이것이 사망연기와 일치돼요. 그러면은 별거 다 아닌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암사기라 그래도 멀쩡하게 뭐 10년 20년 더 잘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의사가 뭐 암 일기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뭐 이상하게 뭐 한 2주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오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연기 특히 사망 시기가 있죠. 이제 연후로 해서 살피는 사망 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심한 중병에 걸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시기, 사망연기, 사망 시기와 어떤 중병 DNA 크기가 별로 크지 않더라도 요놈이 일치하면은 그러면 그냥 병원에 입원했는데 별것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이제 뭐 가족들은 난리가 나죠. 별것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뭐냐 뭐 입원한 지 3일 만에 왜 죽냐 말이야. 그럼 뭐 소송한다 어쩐다. 의사인들 그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의 중병 DNA도 의사가 모르고 그 다음에 DNA 작용도 당연히 모르고 또 사망 시기나 사망 연기도 의사는 당연히 모르고 그러니까 의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유가족들은 설명해 보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의사 설명할 수 없어요. 뭐 판사 당연히 설명 못하죠.